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3학년 세계지리 해설을 맡은 단쌤 이다은입니다. 우리 3학년 친구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푹 쉬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이렇게 부지런하게 해설 강의까지 찾아보는 우리 단지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오늘 해설 강의 준비했으니까 해설 강의도 잘 따라와 주시고요. 선생님은 오늘 이런 말로 해설 강의에 큰 축을 잡아봤는데요. 바로 우리가 세계지리를 공부하면서 세계 시민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요.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곳, 내 학교, 그리고 내 동네, 주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이 바로 친구들이랑 주로 이야기하는 주제들일 텐데요. 사실 여러분들의 생활 반경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은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에너지 위기, 이것 또한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도와준 다른 나라들이 있고요. 그렇게 전 세계는 굉장히 긴밀하게 얽혀 있고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쓰는 모든 것들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지금 비록 우리 방 안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은 세상을 향해서 뻗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계지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수능에서 당연히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수능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지 이것도 우리가 세계지리를 공부하면서 같이 의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어 라고 하는 그 꿈이 바로 공부하기 싫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세계지리는요 최근에 단원 간의 융합이 많이 이루어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사실 이 단원에서 몇 문항이 나왔는지보다 어떤 주제들이 출제되었는지가 중요한데요. 사실 여러분들 이번 시험은 우리가 수능에서 실제 다루는 문제들보다는 난이도가 조금은 그래도 평이했습니다. 평이했다고 하면 오늘 시험에서 좀 실망한 친구들이 슬퍼할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아직 3월이니까 우리가 다 공부를 완전하게 하고 시험을 본 건 아니잖아요. 오늘 성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들이 출제되었는지 다시 한번 제 눈으로 짚어볼 건데요. 대체로 앞부분에서 많이 출제됐어요. 그리고 사실 세계지리에 진짜 재밌는 이야기들은 뒷부분에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에서 지치지 말고 끝까지 세계지리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자, 오늘 많이 출제가 됐던 내용 중에 특히 1단원에서요. 동서양의 고지도에 담긴 세계관 비교하는 문제는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됐는데요. 이 지리정보체계 GIS에서 입지 분석하는 문제가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1년 만에 나왔어요. 올해 수능에서 또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 눈여겨봐 주세요. 어떻게 이런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단쌤이 꿀팁들 해설 강의에서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열대기후 그리고 온대기후 에서는 서한해양성 기후가 특히 중점적으로 출제됐고요. 건조기후와 냉대기후 비교하는 문제 나왔어요. 특히 이런 거 그래프 보는 방법을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데요. 단쌤 해설 강의 보고 나면 여러분도 허무할 거예요. 아, 이렇게 간단한 거였구나 싶을 거예요. 그리고 빙하지형의 특징 나왔는데요. 빙하지형은 침식지형인지 퇴적지형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도 해설 강의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개의 대지형 형성 과정을 비교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 지형이 분포하는 곳에 어떤 자원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까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이 지역 사람들의 생활에 지형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카르스트 지형과 해안 지형 이렇게 세 개의 멋진 경관을 볼 수 있는 곳들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고 여기에 카르스트 지형인지 해안 지형인지 구분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의 자료에 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의 위치에 카르스트 지형이 존재한다는 걸 내가 몰랐네 라는 것에 실망하지 말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다음에 나오면 꼭 자신감 있게 풀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 그리고 세계 주요 종교의 기원 시기 그리고 기원지 그리고 주요 성지 그리고 경관 사람들의 생활의 특성 비교하는 문제는 정말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그리고 지역별 인구구조 특징에서 많은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개념 바로 부양비 문제 출제됐는데요. 단쌤이 부양비 또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그리고 난민의 발생 너무 슬픈 주제인데요. 난민들의 이주의 패턴도 문제에서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계 도시는 전형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유형, 이 도시의 경관 비교하는 거, 그리고 도시의 이 개발의 역사 비교하는 거,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곡물자원의 국제 이동에서는요,
곡물 자원이 어디에서 기원했고 어디에서 많이 생산되고 어디로 많이 이동하는지 이 흐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화석에너지 자원의 특징도요. 여러분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어디에 주로 분포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용되기 시작했는지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자,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는요. 국가별 산업 구조가 굉장히 뚜렷한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상호 보완성이 높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미래도 문제를 보면서 함께 그려볼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었고요. 그리고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에서 자원 개발로 인한 생활의 변화 모습 추론하는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유럽과 북부아메리카는요. 전형적인 문제, 미국 공업지역의 변화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단쌤이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쏙 각인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는 주요 광물 자원이 어디에 분포하는지를 다루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어디에 무슨 자원이 있다만 달달달달 외우지 말고요. 그로 인해서 이 지역에 무슨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지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지까지 연관해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구적인 환경 문제,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 문제, 또 지구온난화로 인한 변화, 양상 이런 부분들 조금 까다롭게 출제될 수 있는 부분도 단쌤이랑 같이 해결해 봐요. 자, 그래서 오늘 시험의 의의는요. 세계지리는 이런 과목이구나 파악하는 시험이었다는 데 의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단지 교과서 속에 있는 개념, 원리, 현상 이런 것들을 달달달달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무엇이 이슈가 되고 있고 무엇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고 어떤 쟁점이 떠오르고 있는지 정말 이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표, 그래프, 지도, 그림 이런 다양한 자료들이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연습을 조금 앞으로 해나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학력평가 문제는요. 여러분들 단쌤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점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로 실력이 완성되어 가고 있구나. 이 진행 과정을 점검하는 도구로 삼아주세요. 그리고 실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전을 연습하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연습의 기회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실망하지 말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바탕으로 다음 시험에서 더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시험의 의의 두 번째로 앞으로 세계지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는데요. 자, 기본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시험이었습니다. 아무리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더라도요. 기본 개념이 튼튼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 EBS 강의도요. 보면 커리큘럼이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단계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수능 개념 강의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출문제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할게요. 그리고 국가의 위치를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3월이잖아요. 여러분들 새학기 돼서 딱 교실 배정 받았을 때 생각해봐요. 아, 어떤 친구랑 같은 반이 될까? 굉장히 설렜죠. 근데 딱 교실에 들어갔을 때 느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왜? 모르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또 어떻게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한 주, 두 주 보냈는데요. 어때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 집에 딱 자려고 누웠을 때 교실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1번은 누구고 2번 친구는 뭘 좋아하고 3번 친구 이름은 뭐고 쭉 떠오를 거거든요. 세계의 위치를 기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새학기 친구들이랑 친해지듯이 그리고 그 친구의 자리를 내가 이렇게 표 만들어서 지도에 빈칸 찍어가면서 외우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처럼 아직 3월입니다. 우리 시간이 많아요. 공부하면서 나올 때마다 모르는 지역 나올 때마다 이 친구랑 어떻게 친해져 볼까 라는 생각으로 백지도 한 번씩 들여봐 주세요. 그러면 11월에는 분명히 여러분들 누구보다 많은 지역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리를 통해서 높은 점수 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나아가서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마지막은 이 사진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진인지 알겠나요,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가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난민이 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어요. 국경에 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숫자는 이제 이산가족이 되겠죠. 아빠는 이제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가족들을 배웅하고 많은 아빠들이 이곳을 이제 등지고 전쟁터로 가게 돼요.
이런 게 여러분들 2022년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게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요,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이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이 아이들의 동심이 파괴되지 않도록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닿고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희망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도 힘들겠죠. 당연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 누군가들이 분명히 옆에 있을 겁니다. 그런 도움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회인이 되었을 때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세계 시민으로서의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총평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20문제, 단쌤이 한 문제 한 문제 정말 정성껏 준비했으니까요. 해설 강의 쭉 같이 따라오면서 이 학습의 방향성,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꿀팁들 다 가져가시고요.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세계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끝까지 지치지 않고 파이팅 하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시험지 준비됐나요? 문제 풀어봤나요? 준비된 친구들은 바로 해설 강의로 넘어와 주세요. 단쌤은 해설 강의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